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적용할 법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이 있다. 이렇게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독해하시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법률로부터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을 발견하는 작업인 반면에 후자는 읽으시면서 전자는 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후자는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의 흠결을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법적 판단을 통하여 보충하는 작업이다. 자, 전자와 후자가 어떻게 다른 거죠? 전자는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하는 것이고 후자는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신 상태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요. 후자는 법률 문헌에 반하지만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 획득 방법이다. 예, 법률 문헌에 반한 게 후자예요. 하지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 획득 방법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적극적 후보, 중립적 후보, 소극적 후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적극적 후보란 어느 단어가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말하고 소극적 후보란 어느 단어가 명백히 적용될 수 없는 대상을 말하며 중립적 후보란 앞에 둘에 속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자, 여기서 뭐 중립적 후보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선지에서 뭐를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글을 읽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은 내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극적, 적극적, 중립적 이 세 개가 전체 집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체 집합을 이룹니까? 그렇지 않죠. 중국인도 있고 뭐 유럽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주는 이런 적극적, 소극적, 중립적이라는 것은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되죠. 이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되는 개념을 제가 왜 강조해드리냐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적극적 후보도 아니고 중립적 후보도 아니면 뭐죠? 예, 소극적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들이 합쳐서 전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게 왜 의미가 있냐? 내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디 특정 집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면은 법의 발견 중 하나인 축소 해석은 법률 문헌의 적용 범위를 중립적 후보에서 적극적 후보로 좁히는 것인 반면에 예, 이거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의 형성 중 하나인 목적론적 축소는 그 경계가 확실한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에 포함되는 어느 적극적 후보를 해당 법률 목적에 따라 소극적 후보로 만들어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예, 이 문장 역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좋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견해 나오는데 견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에서 나왔던 도입부 설명하고의 비교 그리고 이 사람들 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요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견해 보시면은 X국에서 차는 동력 장치가 있는 이동수단을 의미하고 승용차, 버스 등이 그에 해당하는데 동력 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동력 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앞에서 얘기해준 개념에 따르면은 중립적 후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용차, 버스 등은 그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적극적 후보죠. 이런 식으로 이 밑에서 견해 얘기 같은 것이 나올 때 항상 앞에서 준 개념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개념을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아 이거는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준 개념에 내가 포섭만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라는 법률문헌의 적용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자, 갑 보시면은 차라는 법률문헌의 적용 범위에는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 차는 X국에서 동력장치가 있는 이동수단을 말하는데 지금 갑은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포함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뭐예요? 명백히 이제 적용될 수 없는 소극적 후보죠. 그렇죠? 근데 소극적 후보를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원래는 차라는 데에서는 소극적 후보인데 지금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갑은 뭘 했냐면은 소극적 후보를 적극적 후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부분 보시면은 차라는 법률문헌의 적용 범위에는 승용차만 포함되고 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아까 전에 버스 뭐라고 했죠? 차에 포함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후보인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극적 후보로 만든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을은 적극적 후보를 소극적 후보로 만들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부분 보시면은 차라는 법률문헌의 적용 범위에는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라는 법률문헌의 적용 범위에는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는 뭐였죠? 예, 중립적 후보였죠. 중립적 후보. 그런데 중립적 후보를 지금 소극적 후보로 만든 것입니다. 자, 기억. 갑의 견해는 법률문헌에 반하여 법률의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어야 정당화되고 을의 견해는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화된다. 자, 갑과 을 다 어땠습니까? 다 지금 갑은 소극적 후보를 적극적 후보로 만들었고 을은 적극적 후보를 소극적 후보로 만들었죠. 다 지금 법률문헌에 반해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문헌에 반하는 해석이 언제 허용되죠? 예, 이 후자의 경우. 그렇죠. 이 법률문헌에 반하지만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 획득 방법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가 법률의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어야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병의 견해는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를 중립적 후보에서 소극적 후보로 만들어 법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네, 병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 후보를 소극적 후보로 만든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법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발견한 것이죠. 아까 법을 발견하는 것과 형성하는 것 차이가 뭐였죠? 법을 발견하는 것은 법률 문헌에서 가능한 의미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법을 형성하는 것은 법률 문헌에 어긋나는, 그렇죠. 법률 문헌에 가능한 의미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자전거,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차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중립적 후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문헌에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의 발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급 보시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 앞에 설치하는 주차금지 팻말의 차의 적용 범위에서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제외하는 것은 을이 법을 획득하기 위한 사용한 방법과 같다. 자, 주차금지의 차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 후보예요. 적극적 후보. 근데 적극적 후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차는 여기서 소극적 후보로 제외시켰다. 소극적 후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D급 같은 경우에 이 현재의 경우에는 적극적 후보를 소극적 후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을은 어땠습니까? 을은 적극적 후보를 소극적 후보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이 법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